오늘 배울 사회의 소단원은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아봅시다인데요. 선생님들이랑은 흥선대원군의 정책 위주로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배웠던 왕이 누구였나요? 네, 정조죠. 정조 이후에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 어린 왕을 대신해 어머니 쪽의 친척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러한 걸 외척이 나라의 권력을 잡는 세도 정치라고 말해요. 세도 정치 뜻이 뭔지 확실히 한번 확인하고 가볼게요. 세도 정치는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가문들이 국정을 독점하는 정치예요. 국정을 독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문이 자신의 가문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익을 막 취하고 독점하고 이런 걸 얘기해요. 이렇게 진짜 왕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 벼슬에 나가려고 뇌물을 바친 일부 관리들은 뇌물에 쓰인 비용을 도로 찾거나 재산을 늘리고자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렇게 사회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등장한 거예요. 여기서 흥선대원군은 흥선왕 이런 식의 왕이 아니라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쓰는데 대원군은 조선시대 왕에게 자손이나 형제가 없어 왕족 가문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새 왕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새 왕은 고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고 고종의 아빠라서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아까 백성들이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너희 옆집의 세금은 네가 내거라. 도망간 옆집 사람들의 세금을 왜 제가 냅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옆집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도망을 갔는데 관리들이 남아있던 사람들한테 옆집 사람의 세금까지 뒤집어 씌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옆집 사람 거 세금까지 내려면 진짜 살기 힘들었겠죠? 그 옆에 그림 볼게요. 지난번에 빌린 곡식에는 모래와 껍질이 많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모래와 껍질이 많은 곡식은 먹기 힘들겠죠. 쌀알을 줘야 되는데 모래랑 껍질만 준 거예요. 나쁘죠, 이 관리들. 근데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빌린 곡식을 이자까지 쳐서 갚으래요. 그러니까 더욱 백성들의 삶이 살기 힘들었겠죠? 이렇게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을 때 흥선대원군이 된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국왕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어요. 흥선대원군의 업적은 첫째로 서원을 일부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어요. 둘째로, 이게 첫 번째 업적이에요. 둘째로 임진왜란 때 불에 탔던 경복궁을 고쳐 지었어요. 근데 이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고 바쁜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해 그들의 생활을 힘들게 했어요. 또 공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강제로 기부금을 걷는 듯한 무리한 정책을 펴서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졌어요. 여기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서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서원은 조상들의 제사를 기리고 지방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서원의 역할을 밑줄 치고 갈게요.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고 지방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뭐다고?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백운동 서원이 가장 먼저 생겼고 전국으로 확대되었대요.
하지만 이 서원은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서원이 지닌 본래의 역할보다는 관청을 대신해 지역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성을 함부로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흥선대원군은 세금을 늘리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서원을 47개, 몇 개? 47개만 남기고 정리했어요.